네, 안녕하세요. 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마켓 클루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썼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는 11월 6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7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뤄지고요. 중간 선거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중간 단계로 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평가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중간 선거란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고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은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상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원은 지금 현재 공화당이 51석으로 민주당은 4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향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 과반 이상을 차지할 확률이 201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80.1%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총 35개 선거구에서 28곳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공화당이 현재의 자리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 2석 이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석 가운데에서 모두 투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상원은 이제 6년의 임기인데 2년마다 재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35개 선거구에서만 이번에는 진행이 되고요. 민주당은 그 가운데에서도 28곳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공화당이 이기려면 지금 현재 자리를 유지하려면 최소 2석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하원 같은 경우는 전체 435명의 의원을 모두 다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매해 2년마다 모든 의원을 선출을 하고요.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435석 가운데 240석으로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195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얼폴리틱스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은 한 85% 정도 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석을 모두 유지를 하고요. 공화당으로부터 23석을 뺏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원은 435명의 의원을 전체 선출하는데요. 실질적인 법안은 대부분 하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임기를 짧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이런 입법을 하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면 상원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하고 최종 승인을 하고 아니면 수정안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시장에서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는 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의 정책 방향성이 지금 현재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어긋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모두 상원과 하원을 가져가는 게 정책 기조를 피거나 향후에 정책을 필 때 방향성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시에는 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이념이 서로 좀 반대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점유한 경우에 과거 사례에 봤을 때 공통점은 이제 대외 변수가 존재했다는 점인데요. 1934년 루즈벨트 정부 때는 대공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998년에 이제 클린턴 정부 때 경제 호황, 세 번째는 2002년 부시 정부 때 9.11 테러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만 현재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도 모두 상원과 하원에서 우위를 가져간 사례이고요.
있고요. 여당이 상원과 하원의 의석을 모두 점유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수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그런 대외 변수가 딱히 존재는 하지 않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탈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간 선거가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데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나 트럼프의 향후의 정책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이런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채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재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간선거 전후로 이미 미국에서는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11월 6일 날 중간선거를 치르고 11월 말에 예정된 이제 G20 같은 회담에서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 그리고 연초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걸 고려할 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조금은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마켓클루 자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